한가산이 수위가 고정이 돼도 아니 샌드위치를 내가 집사람이 하는 거야. 위원장님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권한이네. 일차이 처음인가? 네, 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갑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박정환입니다. 지난 회의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인사 못 드렸는데 우리 평소 진짜 존경하는 우리 송기현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한준호 간사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과방이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 하부터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잠깐 이진수 의원 퇴장부터 시켜주십시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게 모욕죄입니다. 도저히 용납하세요. 무슨 다투로 이 자리에 들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를 하자고요? 결산심사하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우선 그러면 우리 두 분 정도만 하시죠. 두 분 정도 의사진행반은. 네, 이정원 의원님 하시고 김선민 의원님 하시고 네, 최영도 의원님 하시고 네. 3분.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국회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에 참여 그리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을 즉각 퇴장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역사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이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수통관에서 사죄와 과방위원직을 내려놓을 것 그리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1%라도 이진숙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신기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한다는 이름으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회 한복판에 역사 왜곡의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5.18 유가족 희생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극우 유튜버에나 출연하셔서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십시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절대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은 소신도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은 신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이고 국회의원의 오만은 결국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역사 왜곡을 감시해야 할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침묵한다면 저는 그 침묵이 내일의 거짓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지키는 것은 과거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켜야 할 공론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침묵한다면 그것은 방관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즉각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우선 다음 순서대로 김선민 의원님. 네. 김선민 의원님, 제가 순서를 정해놨거든요. 아까 정해드렸거든요. 다 김선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떠나서 잠깐만요. 이 자리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영환님 잠깐만. 여기 잠깐만요.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자리에 우리 회의를 우리 이진숙 의원님 TV라면서 생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는데 누가 중계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진숙 의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허가받지 않은 언론인과 그다음에 보좌진 말고는 전부 퇴장하세요. 응? 여기 이진숙 의원 그 보좌진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방송을 생중계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알겠. 자, 네,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국회 방송을 중계를 하면서 그걸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중에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평가받게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우리 위원회 회의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중계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영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이른바 5.18 민주화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은 소요,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폄훼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이튿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는 망언까지 보탰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성역화가 되겠습니까? 역사 왜곡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금기 강요로 왜곡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가로질러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 가해진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5.18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펴도 모자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을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진행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원 16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의원에게 과방위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엄중히 일깨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일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주시기를 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속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는 문제성을 알고 취소를 요구했다지만 사후에는 학술 행사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같은 당의 책임당원 3,700여 명의 징계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당 지도부의 비겁한 징계 회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책임 있는 공당의 일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님 다음 최영도 의원님. 우선 오늘 지금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가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계속 이준석 위원의 자격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공론회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물으시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로 똑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 법으로 제안한 것도 신한국당이었고 또 5.18 광주 묘역을 조성한 것도 우리 신한국당이었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숙 의원께서 주최하셨던 그 행사는 그 비교적 입장이 뚜렷이 알려진 한 학술단체의 학술 행사였습니다. 그 입장은 그 학술 행사를 연 것과 그것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준숙 의원의 생각이고 이준숙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온라인 입틀막법 같은 것이 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거짓과 진실, 허위 조작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사상의 자유, 사상의 토론의 자유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윽박 지르고 하지도 않은 사실을 했다고 우기고
초법적인 자격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5.18의 진실도 밝혀지고 있고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확고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에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사가는데 미군 철수해서 반도체 팔 수 있습니까? 5.18에 대해서는 더한 왜곡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뒤에 사주했다는 거나 그것 때문에 광주의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우리 80년대에 주한미국 대사관지에 들어가서 광주 학살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진실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구명하려고 레이건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을 그 싫어하던 전두환을 국빈 방문으로 불러서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살렸고 당시에 주한미군이나 미군 사령관들은 12.12 쿠데타라든가 5.18 출동에 대해서 한국군의 출동을 반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을 적대시하고 그 배후에 무슨 미군의 지금도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진실의 시장에서 모든 기록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지 지금 아닌 것은 입 털막으로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원님들 말씀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발언 기회는 주는데 우리 과방위가 너무 구성이 늦어져서 과방위 구성에 관한 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이후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혁준 마찬 발언 기회 드리고 우선 그동안 우리 너무 늦어졌어요. 과방위 구성이 간사선임과 소위원의 것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는 한준호 의원님을 선임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와 위원회 운영 관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최영두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영두 의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있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영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여당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사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가 없으면 결산 소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도 늦어지고 있고 우리 가방위가 국회에서 지금 가장 결산 심사나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은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도 여러 공론화장에서 따질 문제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확고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라겠지만 22대 상반기에서 미치다 못했던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 AI, 우주항공, 원자력 분야의 시급한 사안들, 아마도 우리 메가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제와 법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미숙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책임이 막중해서 더 훌륭하고 더 자격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재선이라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또 제가 우리 당에서 가방위 야당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당 의원님들 또 우리 다른 또 의원님들 원내 지금 교섭 단체가 아니지만 비교섭 단체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원자력 우주항공의 강국으로 만들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 간의 상호 존중 기반해서 공정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양 간사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과 원자력 안전,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화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법률화 심사를 위한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회에 해부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께서 맡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께서 맡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께서 맡기로 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장경 의원님께서 맡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같은 당 위원 간의 사부임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수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자,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준호 간사님. 우선 여당 간사로서 소위 구성까지 최영도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견 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소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어쨌든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이 소위에 지금 배정을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통위 2인 체계 의결이라든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 방어나 입법권의 사유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보임을 좀 국민의힘 측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말씀들 있으셨지만 5.18 토론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 역사적 사법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을 근거 없이 뒤틀고 이걸 특정 지역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국회라는 공적 권위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예전에 5.18, 4.3 왜곡 발언해가지고 내부적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이런 얘기 없이 특히 당사자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다들 대부분 다 저희 언론계 선배들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싸고 본인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고 그러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준석 의원께서 전체적인 상임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사과는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위원장님 최영두 간사님께도 말씀드리건데 이 소위에 배치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협의하시고요. 네, 그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문제는 협의하셔서 합의될 그 문제니까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하시죠. 네, 그 부분. 네, 하시고. 네.
부분이 간사분과 협의해서 하세요. 그 부분. 네, 하시고. 네. 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최혁준 의원님 이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의제기부터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국회법 112조 3항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한 이유는 최영두 의원이 아까 궤변으로 물타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이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본인이 과거에 대표도 맡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새역사 국민운동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공동대표, 공동주최한 이 행사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단지 과거의 5.18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동급으로 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5.18 특별법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8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호에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한 것도 위법 행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영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북한군 투입 가능성의 경우 부인할 필요 없지만 주사파와 호남을 절묘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5.18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용삼 뭔 얘기를 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5.18 당시 지휘관들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 시위가 격화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과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대 범죄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과방위 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5.18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과 특별법 관련된 것에 대한 심각한 제 말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입 다물고 계세요. 의원님. 저는 최형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시민사회 운동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심각한 특별법 위반과 동급으로 하며 이진숙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반성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간사 선임을 해줍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 징계 계획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모욕하고 법을 위반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가 이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징계조차 계획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정당에 간사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야당 간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법안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네. 촉구드리고 알겠습니다. 당장 사퇴, 징계, 파면 요구합니다. 네. 우선 보길 말고 아까 이현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현 의원 발언하시고요. 이정원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현 의원님 발언. 이현 의원님 발언은 하세요. 이현 의원님 진행하세요. 그 두 분 발언하시고 우리 간사님들 잠깐 저하고 정말 참담합니다. 잠깐 그것 전에 이준숙 의원이 첫 회의할 때부터 국회 상임위의 파행을 걱정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그리고 세계 5대 강국, 선진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비결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그 기초를 닦은 것은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인정한 사안들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을 2020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24년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25년 대선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5.18 묘역 앞에서 이런 국민의힘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론이죠. 그런데 그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오늘 상임위에 회의할 때 이준석 의원이 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논의를 해서 참석을 못하게 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이준석 의원이 상임위에 앉아서 출석해서 활동을 하는 한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퇴장을 명하여 주십시오. 이 사안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준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상임위에 대해서 준엄한 질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언 이후에 상임위원장께서 이준석 의원의 퇴장을 명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간사께서도 이런 상황을 잘 참석하셔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공약했던 그런 사항을 정신을 잘 새겨서 오늘 잠깐만 기다려보죠. 간사님하고 잠깐만 잠깐.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네. 김현 의원님 좀 그리고 저기 각 보좌진에서 보좌 의원님들 촬영할 때 의원들 집중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의원님들 활동에 방해 안 되도록 하시고요. 저기 서천호 의원님하고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시 좀 우리 간사님들 좀 협의할 나위 있으니까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간사님 협의를 위해서 3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의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아니더라도 기본이 아닌 거지. 지금 이 뒤에 계신 분은 지금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소속이세요? 촬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언만 촬영하시는 거죠? 발언 시간에 촬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예. 본인 발언할 때만 하시고 하시고 다른 분들 절대 다른 데 촬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발언할 때 해야 되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뭐든, 알겠어. 저 있지 않아요? 아, 잠깐만. 여기 그거 저기 이진숙 의원 오면 얘기할 거니까. 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만요.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허용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저쪽 가 계시다가 의원님 발언할 때 오셔서 찍는 거예요. 예? 예.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조치를 할 테니까요. 네. 안 들어오시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 전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좌진들이 와서 의원님들 발언을 촬영하는 건 괜찮은데 그 촬영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 활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또 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은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보좌진이 사실 이쪽에서 저 거치대를 두고 촬영을 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의사 검토 여기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간다는 말씀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진숙 의원님 보좌진께서는 저 거치대를 상시로 설치해놓고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저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이의 제기한 내용에서 국회 방송을 걸어 링크해서 중계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정은 의원님을 촬영한 건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이정은 의원님 촬영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다음에는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링크를 걸어서 왔다는 것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었다는 것도 처음부터 물론 이제 지금 발언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은 예견이 되셨겠지만 처음부터 썸네일을 그렇게 정해서 걸어놓고 들어오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점을 참고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의원님 아까 발언 시작하셨으니까요. 발언 시 바랍니다. 그 현안 질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고 자료 요구는 시간 줄이고요. 예예예. 그래서 그 자료 요구가 끝나고 나면 네.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통위의 자료 요구 2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부 지정 9개 플랫폼이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가 신고가 상당히 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현황, 조치 내용, 삭제 차단 있었다면 그 삭제 차단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MBC 이사 오태규 이사에 대한 지난 7월 23일 날 자동 임명이 됐는데 방미통위에서 심의 시 회의 자료 일체 또 오태규 이사에 대한 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설계 효수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를 지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6차례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관련 기관에 네. 조치를 해주십사 국무총리하고 말씀드립니다. 본안위에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서천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입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뭐 우리 의원들 누구나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치 인격을 모독 한다든지 다수가 또 윽박지르는 그런 행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십이라든지 뭐 대장을 지켜야 된다. 또 심지어는 중대 범죄자다라고까지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상 부분을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 8조 1항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토론회 등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말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항 면책 조항에 보면 설령 그런 발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술, 학문, 연구, 학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 특별법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본연의 과학기술, 방송통신 이 부분이 반영성의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간사님. 네, 어쨌든 정말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 토론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감정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또 저희 과방위를 앞두고 이런 일을 발생이 되면서 과방위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수 의원님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신상 발언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방위 전체 운영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저로서는 과방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과방위 참석 전에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자격 시비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도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사퇴해야 한다,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제가 8월 13일 공동 주최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5.18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5.18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서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18이라고 해서 100%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술 토론회였고 학술 토론에 참석해서 발표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 청중들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 이런 독려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은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46년입니다. 46년이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전문회까지 5.18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그 중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자란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유권자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5.18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현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근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자 잠깐만 기다려. 정리해 주세요. 이열한 변명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있어.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정리해. 네. 다 황정호 의원님. 네. 5.18 희생자나 실종자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황정호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정호 의원님. 다음에 김현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 네, 진짜 정말 제대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상임인데 계속해서 파행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란 숙의 윤석열의 수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구구의 여전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판을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전두환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기상천외한 사상의 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국법을 따른다고 유체 이탈식 화법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재조명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역사적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마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글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첫 번째 챕터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당의 정강정책,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까지 폄훼하는 자를 이들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민의의 전당에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금 즉각 5.18 광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과방위에서 이렇게 구태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의원은 5.18 왜곡 폄훼 포럼을 주최한 것에 대해서 희생자 유가족, 광주 시민과 국민들한테 즉각 사죄하고 과방위원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 네. 예, 다음 김현 의원님. 네,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방에 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영도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을 폄훼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마치 토론회라는 형식을 가장해서 소요 폭동, 강주 사태라는 것을 국회 안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되고 몇 번째 토론회인지 모르지만 주목받고자, 조명받고자, 관심 끌고자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극우의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러서 토론회를 엽니까?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과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여기에 보면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입니다. 이거 아마 생중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우파 좋아하시는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 매체에서 그 매체의 기자가 나와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개정한 정보통신 망법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그 사실이 허위 조작임에도 알고도 경제적 이득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정보통신 망법에 해당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망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 국회 열리는 전전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파행을 유도한다. 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된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한다라면 과연 호남의 메가시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그런 거를 용인하고 호남의 메가시티를 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이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셔서 많이 하고 싶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5.18 정신을 이제 와서 토론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생활도 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언론인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 될 진실이 또 있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제? 한 번 더 두 분 하셔서 이제 이주 의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표현의 자유 또는 학술 행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최영두 간사님의 어떤 입장을 잘 아는데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매우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천호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사실, 심지어는 국제사회조차도 확정된 이 학살 사태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소요 사태라고 이야기하거나 폭도라고 매도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학술입니까? 이거는 학술이 아니고요. 마치 독일이 홀로코스터를 부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정립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사실 왜곡을 하는 것, 이것을 학술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킬 수 없다, 포장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더 가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새역사 국민운동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핵심 인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사실의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도 학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18 피해자 유족이 지금 다 이거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특히 처음에는 사실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고 하셨어요. 학술적으로도, 좋아하시는 학술적으로도. 그런데 그 뒤에 15년 뒤에 정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십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조차도 폭력으로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장비까지 파손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럼에서 하신 말씀 역시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여전히도 주장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착륙이라는 문구까지도 게시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지금 5.18 처벌법 위반 행위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이고요. 전혀 학술이 아니죠. 그리고 제2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극우 성형 매체 펜앤마이크 기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광주 사태 책임은 전두환에게 오롯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두환 학살 책임 부정했고요. 당연히 우리 5.18 단체들 고발 지금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이 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의원님. 이윤기 의원님까지 하시고, 제가 잠깐.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3일간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박미통이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기간 중 직무 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진숙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발언으로 제명당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다루는 곳입니다. 온라인과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허위, 왜곡 정보와 조롱, 혐오를 막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원인 이진숙 의원은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활용해 5.18을 둘러싼 조롱과 혐오가 확산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롱, 혐오 문화 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저는 지난 6월 일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5.18 등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반복적으로 모욕, 조롱하거나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혐오 정보를 악의적으로 방치하는 사이트에도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과 혐오로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번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은 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과 조롱, 혐오까지 무제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건강성을 담보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일배금지법도 조속히 논의에 통과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당장 퇴장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한 번씩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22대 들어와서 과방위가 오늘째로 하면 벌써 2달 지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하고 결산을 위해서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께 같이 오시고 공지도 오셨는데요. 좀 귀중한 시간에 업무 보고도 받고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의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개최하셨어요. 직접 거기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허위 조작된 내용을 말씀하셨던 분들이 오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판을 깔아주시고 나서 그분들이 똑같은 주장을 과거 같은 내용, 새로운 내용들 같은 데 반복하게 하셔서 이 논란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과방위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과방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않게 되도록 하신 부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당한 입장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우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귀중한 시간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후반기 과방위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주경 여기에 대해서 제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방위가 이렇게 파행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8월 13일에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7일 전에 있었던 것은 학술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과방위가 파행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토론회에 대해서는 설명은 다 됐 됐고요. 충분히 표현의 말씀하셨는데 자유라는 그 말씀도 하셨고 5.18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란이 충분히 야기가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 토론을 개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의사표현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발언권을 주신 네, 것에 네.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지만 이런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 제가 파행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번 과방위를 파행으로 이르게 했다는 그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 가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분들이 5.18에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제일 첫 번째 가치, 표현의 가치를,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5.18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주최를 해서 민주당에서 학술 토론회를 한다면 저도 참석해서 듣겠습니다. 만약에 5.18 지난번에 있었던 5.18 토론회가 마음에 맞지 않다거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네. 지금 무려 아니 7명, 8명이 저에 네. 대해서 사실상 폭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런 토론을 계획을 개최하신 해야 합니까? 걸로 통해서 네.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상처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개최한 것 자체가 내용에 떠나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야지만 우리 과방위가 잘 운영되지 않겠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러라 저러라 제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 예상이 되는 거. 네, 우리 한전호 간사님 이제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에서 15년씩이나 보고 지냈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결산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사실상 파행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이 사태를 예견도 했고 당에서 그 포럼을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는 기사도 봤고 당 내에서의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고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언론계 선배로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 21조 1항만 있습니까? 21조 4항에는 이와 관련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5.18 민주화 특별법에도 8조에는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술 포럼 이름 붙였다고 해가지고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만일 진짜 이 상임위 개최 그리고 본인이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여기서 유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와 관련해서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당내에서 비판도 있고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개인의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상임위장 국회를 본인 정치에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장에 와서 첫 일성은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거는 제 의도와 다르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셔야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일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대단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제한의 권리로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계 선배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장에 언론계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저건 적어도 사과나 국민의힘 측에서 조율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결산과 업무 보고를 위해서라도 이진숙 의원 퇴장을 안에서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설득을 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까지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토론의 장소가 국회가 아니라면 저희도 어느 정도 또 한편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과방위가 아니라 다른 부처였다면 저희도 또 그냥 또 약간은 한길 옆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상임이거든요. 그러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명백하게 반복해서 허위 관련된 말씀하신 분들이고요. 5.18 유족들한테 고통을 주셨던 분들이 또 나오셔서 하셨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 생각 어떨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방위가 정상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의 말씀 분명 하시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가 아니라면 말씀을 더 할 건 아닙니다.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과 상의를 하시고 중식 시간은 거의 됐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2시에 속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말 아까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 부총리님과 위원장님들 뒤에 공직자들 계시거든요. 국관리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오늘 제대로 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영두 간사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